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즐겁게, 재미나게 과학 공부 시작해 볼게요.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 분류해 보기를 진행할 건데요. 일단 선생님 소개 먼저 할게요. 앞으로 진행되는 원격 수업 6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3단원의 마무리를 함께할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가 일단 지난 시간에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복습 먼저 하고 오늘의 진도 나가볼게요. 첫 번째, 종이란 무엇일까요? 3, 2, 1. 그렇죠? 대답했죠? 네, 종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여 번식이 가능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말하고요.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를 종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해서요. 이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 가운데 비슷한 종끼리 묶어서 더 큰 속으로, 그 다음에 비슷한 속끼리 모아서 그 다음 단계인 과로, 더 큰 과로, 그 다음에 비슷한 곽끼리 묶어서 목으로, 그 다음에 목끼리 묶어서 강으로, 강끼리 묶어서 문으로, 비슷비슷한 문끼리 묶어서 개로 해서요. 종, 속, 과, 목, 강, 문, 개로 분류할 수 있었죠. 기억하세요? 해서요. 이러한 생물 분류의 가장 기본 단위는 종. 그 다음에 그 분류 단계를 봐주시면은요. 종보다는 더 큰 개념이 속, 속보다 더 큰 개념은 과, 과보다 더 큰 개념은 목, 강, 문, 개.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생물들을 크게 몇 개로 나눴었나요? 3, 2, 1, 그렇죠? 5개로 분류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개, 동물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식물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균개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요, 원생생물개가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 하나, 원핵생물개라고 해서 우리가 5개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물개부터 정리해 볼게요. 동물개의 특징은요. 그렇죠. 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세포 생물입니다. 그 동물개를 구성하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다세포 생물이었고요. 운동성이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동물개의 특징으로서 운동성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 동물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섭취하는 생물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을 조금 유식한 어려운 말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해요. 해서 첫 번째 동물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식물계입니다. 식물계는요, 동물계랑 가장 흡사합니다. 우리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하나 있어요. 이따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핵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다세포 생물이고요. 대신에 운동성이 없어요. 어떤 나무가 서 있습니다. 나무는 대표적인 식물계에 속하겠죠? 나무가 서 있어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나무한테 쉬를 해요. 그럼 쉬를 한다고 해서 나무가 어딘가로 이동해 가나요? 이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식물계하고 동물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운동성이 있으면 동물, 운동성이 없으면 식물. 해서 식물계의 세 번째 특징은요, 운동성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동물계의 가장 다른 점은요, 햇빛을 받아서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걸 합니다. 해서요, 식물 자체 내에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잎의 기공을 통해 들어온 이산화탄소와 이러한 재료들을 갖고 잎의 초록색 부분, 엽록체에서 햇빛을 받으면 스스로 본인한테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고요. 자신한테 필요한 양분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조금 유식한 어려운 말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요. 해서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둘의 공통점은요. 둘 다 핵을 갖고 있어요. 둘 다 다세포 생물이에요. 하지만 차이점은요. 동물계는 운동할 수 있습니다. 식물계는 운동할 수 없어요. 동물계는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요. 종속영양생물. 하지만 식물계는요. 햇빛을 받아서 본인한테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독립영양생물 해서 두 번째 식물계까지 분류했고요. 세 번째는 균계예요. 균계의 특징은요. 핵이 있고요. 그 다음単세포, 다세포일 수도 있고요. 얘도 식물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운동성이 없어요. 운동성이 없는 걸로 봐서는 식물계랑 되게 비슷한데요. 식물은 광합성을 했지만 이 균계는 광합성을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양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해서 이러한 균계들의 특징은요. 다른 생물의 몸에, 죽은 생물의 몸에 붙어서 그 생물로 하여금 양분을 얻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생이라고 합니다. 해서 균계의 특징은요. 기생생활을 합니다. 해서 얘도 역시 광합성을 못하니까 독립영양생물은 아니고요.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처럼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조를 균사라고 합니다. 균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무리는요. 균계. 세 번째까지 분류했고요. 네 번째는요. 원생생물계예요. 원생생물계는요. 핵은 있어요. 그런데 동물계도 아니고 식물계도 아니고 균계도 아니고요. 해서 동물, 식물, 균계 모두 다 속하지 않는 나머지의 단세포, 다세포 생물들을 우리는 원생생물계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원생생물계.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원핵생물계는요. 핵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단세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있는 다세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요. 너무너무 작아서요. 현미경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원핵생물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5개 가운데 핵이 없는 아이는 원핵생물계예요. 그럼 나머지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모두 다 핵을 갖고 있어요. 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핵이 있으면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핵이 없으면요. 핵이 없으면 원핵생물계. 해서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5개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열심히 대답 잘 하셨죠? 생물의 5개 분류. 네, 여기까지 복습을 잘 하셨고요. 오늘은요. 3단원 생물의 다양성에서 첫 번째 중단원 생물 다양성과 분류해서 네 번째 챕터 생물 분류하기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다양한 생물들을 개 단위로서 분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해서 생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보고 특징을 말한 다음에 이 생물이 원핵생물계인지 원생생물계인지 균계인지 식물계인지 동물계인지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림 한번 봐줍시다. 지금 그림을 보면은요. 나무군 멋지게 서 있고요. 꽃냥 예쁘게 펴 있고요. 그런데 나무군이요. 지금 굉장히 센치해요. 난 누구인가? 정말 고민이야. 본인 자신에 대해서 자아 정체성에 흔들림이 왔나 봐요. 본인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꽃냥이요. 나는 광합성을 해. 왜 고민을 하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군, 꽃냥처럼 다양한 생물들을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요? 고민. 네, 분류하는 방법은요. 아마도 그 생물들의 특징을 파악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나무군, 꽃냥 모두 다 일단 살아있는 생물들로서 얘네들은 핵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딱 보기에도 단세포, 세포가 하나인 것 같진 않아요. 다세포 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보니 지나가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멍멍이가 쉬야를 했어요. 그랬을 때 피할 수 있을까요? 운동할 수 있을까요? 곤란하겠죠?
운동성은 없네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요, 햇빛을 받아서 나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양분을 만들고 있어. 광합성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크게 말해봅시다. 세 글자예요. 시옷, 미음, 기역. 그렇죠? 식물계에 속하는 아이들이에요. 이해하세요? 해서 생물들을 분류할 때는요, 그 생물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그 특징을 파악하여서 어떤 계에 속하는지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해서 오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분류하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다음에 5가지 개의 생물들을 찾아가는 지도를 보고 한번 파악해 봅시다. 5개의 5가지 개의 생물을 찾아가는 지도에서 갈림길에 빈칸빈칸에 있는 각각 알맞은 분류 기준을 써 넣어서 지도를 완성해 볼게요. 이 지도가 먼저 완성돼야지만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지금 성사가요, 자전거를 타고 출발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 하시고요. 네, 모두 안전장치 하시고요. 가만 보니까 안전모는 한 것 같은데 무릎 보호대 뭐 이런 것들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생물 지도라서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출발! 네, 생물 분류 지도 한번 우리 찾아가 볼게요. 지금 성사가 출발합니다. 갈림길에 나왔어요. 세포의 핵이 땡, 세포의 핵이 땡. 그렇다면 바로 아래쪽으로 가는 거 원핵 생물계라고 써 있네요. 그렇다면 세포의 핵이 그렇죠, 없다. 그 다음에 옆으로 지나가는 길은 세포 핵이 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이제 다시 또 출발을 하여 그 다음 기준은요, 네, 몸이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인지 아니면 몸에 한 개 이상의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다세포 생물인지를 구분합니다. 일단 단세포로 내려가는 아이들로 포함되는 게 원생 생물계고요. 그 다음 몸에 지금 한 개 이상의 다세포 생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갑니다. 출발을 하여 그 다음 갈림길에서요, 광합성 여부를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을 못한다. 이해하셨나요? 해서 광합성을 한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광합성을 하는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갈림길이 있죠. 물속에서 생활하며 뿌리줄기 잎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원생 생물계로 갈 거고요. 물이 아닌 육지에서 생활하면서 뿌리줄기 잎이 발달되어 있다,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광합성을 하면서 육지에서 살면서 뿌리, 줄기, 잎이 발달되어 있다. 그렇죠. 식물계로 가겠죠. 그럼 위로 올라갔던 아이들, 지금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광합성을 못하는 종속 영양 생물 가운데 지금 2개로 나눠집니다. 또 하나의 기준을 한번 체크해 봤더니 운동성이 없다. 네, 균계 당첨. 그 다음에 운동성이 있다. 네, 동물계 당첨. 그러면 우리 생물 분류 지도가 다 완성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부록 263쪽에 있는 생물 카드를 잘라서 각 생물들의 특징을 확인하여 과정 1의 분류 지도에 따라 한번 분류해 봤을 때, 네, 다음 그림에다가 그 분류 경로를 그리고 각각의 생물 카드를 한번 붙여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장균이 예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장균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세포에 핵이 없다 해서 바로 아래로 꼬린 얘는 원핵 생물계. 됐나요? 그 다음 2번째 주어지는 아이는요,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계에, 네, 세포에 핵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핵은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를 구성하는, 네, 몸의 안에 세포는요, 하나, 단세포였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였을까요? 그렇죠. 다세포 생물이었겠죠. 그 다음 쭉 가다가 다시 한번 갈림길에서 광합성을 한다, 못한다. 고사리는 광합성을, 그렇죠, 한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고사리는요, 육지에서 살까요? 물에서 살까요? 그렇죠. 육지에서 살며 뿌리, 줄기, 잎이 발달되어 있다. 여러분 혹시 비빔밥 드셔보셨나요? 비빔밥. 네, 비빔밥 한번 먹어봅시다. 비빔밥을 먹다 보면 우리 약간 책상 색깔 비슷한 갈색 비스무리한 요렇게 끝이 고부라져 있는 나물 보신 적 있나요? 걔가 고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사리는요, 따뜻하고 약간 습한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빔밥이나 나물로 먹는 고사리는요,
네, 어린 고사리예요. 아직 피지 않은 어린 고사리요.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캐가지 않게 되면 활짝 펴서 착 펴져요. 초록색을 띠겠죠? 네, 이 아이가 고사리고요. 고사리는 꽃은 안 펴요. 대신에 잎의 뒷면을 보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사리 잎 뒷면에 주황색 알갱이들이 뿅뿅뿅뿅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포자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자낭 안에서 이 포자를 열심히 키워서 빵 터지면 적당히 한 공기중을 막 다니다가 공기중을 이동하다가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습하고 물기도 있고 양분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다시 자라게 될 거예요. 이해하세요? 어쨌든 고사리도 광합성을 하는 식물계에 속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분류할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메뚜기 한번 관찰해 볼까요? 메뚜기 첫 번째, 세포에 핵이? 그렇죠. 핵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메뚜기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한 개일까요? 다세포일까요? 그렇죠. 다세포겠죠. 그 다음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광합성을 할까요? 하지 못할까요? 광합성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2번이 마지막 갈림길이군요. 네. 운동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빙고! 있겠죠? 메뚜기 펄쩍펄쩍 뛰죠? 네, 메뚜기는 동물계에 속합니다. 쉽죠? 그 다음은 푸른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에 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둘, 셋. 핵은? 그렇죠. 세포의 핵은 있다. 그래서 핵이 있는 이 곰팡이 같은 경우는요. 세포가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일까요? 네. 몸이요.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다세포 생물이고요. 광합성은 못해요. 혹시 식빵에 피어있는 곰팡이 보셨나요? 곰팡이들은요. 일반적으로 흙에서 자기 혼자 자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음식물, 먹고 남은 옥수수 표면 아니면 먹다 남은 식빵, 먹다 남은 음식 어딘가에 피게 되겠죠. 해서요. 어떠한 다른 생물의 먹이, 양분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게 곰팡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광합성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동성은 없어요. 그럼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균계에 속해요. 푸른 곰팡이 균계에 속합니다. 혹시 푸른 곰팡이가 궁금하다면 식빵 조각이 먹다가 식빵 조각을요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 보세요. 식빵 위에 곰팡이가 필 거고요. 네, 누가 건드리지 않는 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살짝 터치하게 되면은 가루들이 막 날아갈 거예요. 균계입니다. 다른 음식에서 양분을 흡수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기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하세요? 그 다음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 마지막 미역입니다. 미역이요. 미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미역 세포 안에는 핵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핵은 있겠죠. 그 다음 미역의 몸을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세포가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나요? 네. 일반적으로 단세포라고 해서 무조건 사이즈가 작진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달걀 눈에 보이고 달걀 어느 정도 크죠? 달걀 대표적으로 단세포 생물입니다.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세포라고 해서 무조건 작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세포라고 하면 몸집이 좀 클 겁니다. 그래서 미역 다세포 생물이고요. 그 다음 미역 같은 경우는요. 광합성을 할까요? 못할까요? 미역은 물속에 살고 있는 해조류입니다. 이런 미역은요. 네, 물속에서도 바닷물 안에도 햇빛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햇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대신에 광합성을 해서 밑으로 내려는 왔으나 물에서 사나요? 육지에서 사나요? 그렇죠. 물에서 살며 뿌리줄기 잎이 따로 특별하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원핵 생물계 미역 분류해 봤고요. 그 다음 젖산균입니다. 젖산균 같은 경우는요. 네, 세포에 핵이 없다. 일반적으로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아이는 대장균, 세균 이런 아이들 속하겠네요. 젖산균 금방 끝냈고요. 파리지옥이요. 파리지옥 같은 경우는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짜잔, 그림 삽입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파리지옥은요. 일단 식물이에요. 식물이어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본인한테 필요한 양분은 충분히 섭취해요. 그런데 파리지옥의 특별한 구조 덕분에 그 움푹 패여 있는 주머니 안에 생물이
곤충이 빠졌어요. 근데 그 주머니 안에 끈끈이도 있고 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곤충들이 유혹에 빠져서 그 주머니 안에 퐁당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주머니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분해되겠죠. 그러면서 다른 곤충의 몸에서 단백질 같은 양분들을 흡수해요. 이해하세요? 주된 건 광합성으로 양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뭐 디저트식으로 다른 부식으로 곤충들을 그 주머니 안에 담아서 분해시켜서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리지옥의 기능이 왕성하다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요. 그 주변에 있으면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왜? 그 주머니 안에서 곤충이 지금 분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지옥 한번 봐줄게요. 첫 번째 파리지옥 몸에 세포에는 핵이 있다 없다? 핵은 있을 겁니다. 핵은 있고요. 핵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는 단세포다 아니면 여러 개다? 다세포고요. 그 다음 파리지옥 초록색을 띠고 있으니 광합성은 할 겁니다. 물에서 안 살아요. 육지에서 살면서 뿌리줄기 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지옥 따라가면 식물계 해서 우리 파리지옥도 한번 분리해 봤고요. 그 다음 도룡뇽이 나왔네요. 도룡뇽. 첫 번째 도룡뇽. 세포에 핵은 있다 없다? 있고요. 그 다음에 단세포다 다세포다? 그렇죠. 다세포고요. 광합성은 할까요? 못할까요? 그렇죠. 못할 거고요. 도룡뇽은 움직일 수 있나요? 네. 운동성이 있고요. 해서 어디에 속했나요? 동물계에 속합니다. 이해하세요? 도룡뇽 분리해봤고요. 해서 각각 우리한테 주어진 둘, 넷, 여섯, 7개의 생물들을 어떤 개에 속하는지 한번 아까 지도를 통해서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눠서 분류해봐서 정리해본 결과 동물계에 속하는 건 메뚜기, 도롱뇽. 그 다음에 식물계에 속하는 건 고사리, 파리지옥. 균계에 속하는 건 푸른 곰팡이.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건 미역. 그 다음 원핵생물계에 속했던 건 젖산균. 예에 나와 있는 대장균도 원핵생물계에 속하네요. 해서 주변의 생물들 한번 분류해 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생물들을 분류했을 때 각각의 기준들이 있었죠. 맨 처음 썼던 기준은 뭐였나요? 세포에 그렇죠. 핵이 있고 없고 핵의 유무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렇죠. 그 생물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 하나면 단세포 그 다음에 여러 개면 다세포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광합성을 하면 독립영양생물 광합성을 못하면 종속영양생물 그 다음에 생활하는 장소에서 물이었냐 육지였느냐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갖고 한번 우리가 생물들을 분류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산호를 갖고 한번 분류해 보라고 하네요. 산호는요 세포에 핵이 있고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산호는요 핵막으로 쌓여 있는 핵은 있고요.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호는 운동성이 있고요. 양분을 다른 생물에서 얻어요. 해서요 선생님 집에 해수왕이 있는데요. 해수왕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산호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호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막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산호들만 생각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산호도 있고요. 산호들 같은 경우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이곳이 생활 여건이 좋다면 뭐 먹이도 풍부하고 햇빛도 많이 들고 본인이 생활하기 적당하다면 그곳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만약에 어느 날 양분도 별로 없어요. 햇빛도 안 들어와요. 수온도 자기 몸에 안 맞아요. 그럼 이 아이는 이동합니다. 해서 지금 선생님 집에 있는 머쉬룸이라는 산호 같은 경우는요. 베이스 본인의 몸을 받치고 있는 조만한 조각이 있거든요. 그 조각을 벗어나서 점점 옆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운동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다른 양분들을 먹어요. 다른 생물에서 먹어요. 그래서 얘네는 종속영양생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산호 한번 분류해 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호는 핵이 있다. 단세포, 다세포, 다세포다. 광합성을 한다, 못한다? 광합성은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운동성은 있다, 없다? 있다로 따라오면 동물계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들은요 각각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핵이 있느냐 없느냐, 세포의 수가 단세포냐 다세포냐, 광합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운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러한 기준을 아셔야 되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생물들의 특징을 파악하면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지, 원생 생물계에 속하는지, 균계에 속하는지, 식물계에 속하는지, 동물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3단원 생물의 다양성에서 두 번째 중단원을 들어갑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모두 다 지금 행복하게 해피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죠? 네, 위협받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볼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